마음속 들여다봐야죠. 알쏭달쏭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오늘 목소리, 제가 목소리로 그거 하잖아요. 오늘은 좀 드라이하신데? 아, 그렇습니까? 뭔가 딱딱하고 사무적이고 이런. 그래서 오늘의 정혜인 교수의 마음 상태를 봤을 때 아침에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르지 못했다. 어떻습니까? 들리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람 목소리 톤이라는 것도요, 정말 내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이,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불안으로 시작되는 우울증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어떤 광고 속에서 불안을 이길 수는 없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을 싸워서 이겨야 할 상대로 생각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한테요? 네네. 불안을, 저는 어릴 때 할머니하고 같이 잤거든요. 네. 그 무서운 꿈을 꾸고 나면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도란우라고 하셨어요. 아하.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그 말씀 생각해 보니까 불안이나 공포 이런 것들은 맞닥뜨릴 게 아니라 그냥 외면하고 무시하는 게 상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역시 할머님의 지혜가 들어있네요. 예.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불안은 내가 맞닥뜨려서 싸워서 이길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잘 지내야 할 정서예요. 그러니까 또 너무 외면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을 없애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쩌다 보면 잘못해서 압도당할 수도 있어요. 불안에 압도당해서 무너지게 되면 모두는 아니지만 공황 발작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만약에 공황 발작을 경험하면 공포심이 느껴지면서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를 것 같은 불안 증상이 시작돼요. 그러면 내가 이러다가 비치거나 죽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처음 경험하면 이게 공황장애라고 생각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공황장애 증상을 겪는 사람들은 그 전에 전조로 불안이 극심해지는 그런 걸 겪는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언젠가부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혹시 내가 공황장애가 아닌가 의심하거나 나 공황장애일 거야. 이렇게 확신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예. 그래서 제가 혹시 진단 받으신 적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런 것 같던데 이런 말씀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공황장애를 한번 짚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공황장애 아닌가 하면서 그냥 인터넷 진짜 검색해보고 자기가 판단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것도 병입니다. 진단받고 그러셔야 되는데 공황장애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원인이 뭘까요? 사실 공황장애의 정확하게 원인이 A입니다, B입니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심리사회적인 요인, 생물학적 요인, 신경 전달 물질과 또는 뇌의 기능의 구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수가 증상이 발생되어진다라고 보고는 되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트레스 상황에 극도로 달했던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공황장애에는 광장공포증이라는 것이 동반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 있는 이 광장공포증은 백화점 같은 공공장소에 혼자 놓여있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네네. 이것도 간단하게 우리가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냥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테스트가 있다고요. 네. 이제 여기 공황장애는 제가 말씀드린 것의 어떤 증상들이 적어도 4가지 이상이 10분 안에 가장 최고조에 달해서 한 20-30분 동안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시달리면서 그렇지만 1시간을 넘기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진짜로 내가 10분 안에 나타나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건데 요거 4가지 이상이 10분 안에 나타나나 청취자분들도 한번 보세요. 말씀하시죠.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되게 빨라지는 거, 그 다음에 땀이 나는 거, 손발이 막 덜덜 떨리거나 몸이 떨리는 거, 숨이 막히거나 막 답답해지는 거, 질식할 것 같은 거, 가슴이 아프거나 막 압박되는 것 같은 느낌, 막 메스메스거리거나 뱃속이 불편한 거,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은 거,
그리고 뭔가 비현실적인 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뭔가 달라진 느낌, 그리고 막 미쳐버릴 것 같은 자제력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뭔가 따끔따끔거리거나 감각 자체가 좀 달라진 것 같은 거, 그리고 몸에 막 열이 오르거나 오한이 나서 덜덜 떨리는 거. 지금 제가 한 13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요. 예. 여기에서 4가지가 한꺼번에 10분 안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처음에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빨라진다. 두 번째, 땀이 많이 난다. 세 번째, 손발 혹은 몸이 떨린다. 네 번째, 숨이 막히거나 답답한 느낌이 든다. 다섯 번째,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여섯 번째, 가슴이 아프거나 압박감이 온다. 일곱 번째, 메스껍거나 뱃속이 불편하다. 여덟 번째, 어지럽거나 쓰러질 것 같다. 아홉 번째, 내가 아닌 것 같다. 10번째, 미쳐버리거나 자제력을 잃어버릴 것 같다. 11번째, 죽을 것 같다. 12번째, 둔해지거나 따끔거리는 느낌이 있다. 13번째, 몸에서 열이 오르거나 아니면 반대로 오한이 난다. 요게 4가지 이상이 한꺼번에 10분 내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것 같아야지 되는 느낌이 확실히 나야 이건 공황장애이구나라는 게 진단이 내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네,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렇던데 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네. 중요한 거는 내가 뭐 한두 가지가 이렇다가 아니고 4가지 이상이 10분 안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이런저런 게 원인이다 하는데 뇌기능 구조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건 뭡니까? 뇌 안에서 이 신경 전달 물질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전달되어져야 되는 물질이 아닌 다른 기체적인 어떤 이상이 나타나거나 또 뇌 자체의 어떤 구조적인 이상이 나타나서 뇌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원활한 이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공황장애가 발생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황장애가 발생했을 때 약물 치료가 효과적이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뭐 스트레스가 가장 무섭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던데 공황장애 그러면은 증상은 어떻게 될까요? 좀 전에 드렸던 것이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러면서 이 증상이 사실 이렇게 느껴지게 되면 이러다 정말 계속돼서 죽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증상은 시작되는 건 청소년기에 시작되지만 대개의 경우 한 30%에서 40% 정도는 또 사라지기도 해요. 그리고 예. 또 한 절반 증상 정도는 또 생활하는데 별반 문제 없는데 이렇게 또 생각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한 10%에서 20% 정도만 굉장히 심해져서 심한 분들은 나 정말 당장 응급실에 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심한 분들은 응급실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하기도 하고 번듯하게 침실이 있어도 현관문 앞에서 빨리 내가 응급실 가야 되니까 쪼그리고 잠을 청하기도 하고 그러죠. 아이고 이게 심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광장공포증이 동반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게 증상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자주 그 발작이 일어날까요? 사실 공황 발작이 딱 정해져 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도 몇 차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 발생할까 이런 사람도 있고요. 네. 또 뭐 어떤 간헐적으로 어떤 기간 없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요. 이 증상이 언제 나타나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어떤 것에서 예기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요. 또 이 예기불안 때문에 이 공황 발작으로 인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계속 있는 거예요. 보통 병원 가서 치료받고 약 먹으면은 많이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들 하던데 치료법이 약물 치료가 제일 중요한 겁니까? 약물 치료 받으시면 약물 치료만 한다면 한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치료를 계속 하셔야지 되고요. 예. 만약에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것과 병행하시게 되면 훨씬 더 효과는 좋아집니다.
네, 여기에서 인지행동 치료는 사소한 신체 감각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교정하는 거예요. 예, 예. 제가 아까 현관 입구에서 잠을 청하지만 사실 그분들이 돌아가신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작은 자극에도 최악의 사태를 걱정하는 이 인지도 잘못됐다 하는 것을 치료자랑 함께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된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이게 참 단순하게 심리적인 문제다 이것만도 아닌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뇌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것도 궁금해요. 예컨대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공황장애로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했을 때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가족 치료가 집단적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게 맞거든요. 예. 가족들이 병을 숨길 것이 아니라 좀 더 지지적인 어떤 태도나 자세를 취해줘야지 되고요. 같이 고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시켜줘야지 돼요. 이거는 뇌의 어떤 구조적인 이상이 동반되기도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병은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오늘 공황장애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스스로 내 마음의 상태를 평소에 잘 좀 들여다보셨으면 하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내가 지쳐있지는 않은지, 불안하거나 우울하지는 않은지 좀 자주자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또 스스로를 좀 잘 다독이고 위로하면서 나 좀 잘하고 있어 지금. 이 정도로도 충분해 라고 안심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들 잘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다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달성달성 심리학은 공황장애 이야기했습니다. 정혜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